자, 저희가 오늘 일부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오는 24일에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카드는 이제 박 대통령 직접 출석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지금 마지막 최종 결정기일에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는 좀 미지수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말로 이제 최후 변론이 잡힌 겁니다. 예. 그동안 사실 이게 뭐 늦춰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오가지 않았습니까? 감론을박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건 다 지금 뒤로 이제 다 넘어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해졌으니까요. 이른바 이제 고영태 녹취가 추가 변론기를 잡도록 하는 게 이제 하느냐 아니냐 이거 이제 관건이었는데 재판부가 결국은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고영태 녹취는 김수현 전 고흥기획 대표가 휴대전화 자동 녹음 어플로 녹음한 겁니다. 예. 2,300여 개의 녹취 중에 개인 통화와 영어 회화 녹음까지 있는데요. 사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 또 고영태 씨 등과 김수현 씨가 스포츠 사업을 논의한 것도 일부 있지만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 미리 좀 예고된 말씀을 드리자면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 채택된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왜 29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모두 입수해서 스포트라이트 시간에도 분석을 해드릴 텐데 한번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최후 변론이 잡히니까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을 24일보다 좀 늦춰달라, 뭐 길게는 일주일이라도 좀 늦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는지요? 예, 결론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 초반부에 1분간 정도 국정 공백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예.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국정 공백과 혼란이 2달간 지속돼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자 대통령 측 대리인이 더 시간을 달라고 말을 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충분히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예. 헌재로서는 현실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후에 좀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 직접 출석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예. 근데 이제 최종 변론을 마치고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문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 예. 대통령 측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국회 소추위원이 뭐 권성동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신문을 피하기 위해서 24일 변론이 끝나고 또는 일정 간격을 두고 입장 표명 위주로만 출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최후 변론이 24일 이후에 한 4, 5일 더 시간을 달라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 건가요? 역시 그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예. 국정 공백에 대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이례적인 우려 표명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부터 최후 변론을 대통령이 준비하면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헌재가 일정을 크게 흔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후 변론일 연기는 없을 것이란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예고를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더 늘려달라라는 것이 헌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판관 평의하고 결정문 작성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3월 둘째 주 최종 결론은 뭐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좁혀졌습니다. 24일 최후 변론을 하고 재판관들이 종합 평의를 열고 결정문 작성을 동시에 합니다. 24일부터 약 2주 뒤, 즉 3월 9일 목요일이나 10일 금요일 정도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개 이제 헌재 결정은 목요일에 나오는 것이 관례이긴 한데 뭐 이거 워낙 또 비상 상황이기도 하니까 네. 목요일에 하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9일 즉 금요일도 가능성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만약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대선 일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네. 좀 캘린더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60일 이내에 그 대선을 탄핵 사유 인용 이후 치르게 돼 있는데요. 예. 3월 9일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면 5월 8일 이전에 그리고 3월 10일 결정이 나면 5월 9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보통 대선 투표율 등을 고려해서 그 주의 중반인 수요일에 치러왔는데 예. 의무로 규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5월 둘째 주에 지금 5월 8일은 월요일, 5월 9일은 화요일입니다. 예. 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수요일에 대선을 치르는 이유는
만일 월화나 목금으로 가면 그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돼가지고 연휴를 써서 투표율이 떨어질까봐 그런 게 이제 그 관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워낙 또 비상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8일이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